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문제 하나 볼게요. 최대값이 10, 주파수가 10, 이런 파형이 있죠. 최대값이 10이고 주파수가 10인 이런 파형이 있습니다. 자, 이때에 순시값이 5이다라고 한다면 순시값은 뭘 얘기하죠? 시간이 0을 집어넣었을 때 얘기하죠. 시간이 0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에 대한 값이 얼마냐 이걸 묻는 거죠. 시간이 0일 때 이때의 값이 5다 이거예요. 그때 그 파형을 나타내는 식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요 t에다가 0을 넣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값이 5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라는 이야기죠. 그게 순시값이니까요. 요 t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요 값이 5가 되느냐, 또 요 t에다가 0을 넣었을 때 t가 0이라고 했으니까요. 요 값이 5가 되느냐, 이 순시값이 5가 되는 식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잘 한번 보세요. 여기다 0을 넣으면은 이 코사인 0도죠. 코사인 0도는 얼마입니까? 코사인 0도는 계산기 눌러보세요. 코사인 0도는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얘는 5가 아니라 얼마가 되죠? 10이 된단 말이죠. 요게 1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아닌 거죠. 5가 아니죠. 그 다음에 사인 0도는 얼마입니까? 여기다 0을 넣으면 20파이에다 0을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인 0도가 되는 거죠. 사인 0도가 되면 사인 0은 사인 시작은 0도는 0이잖아요. 계산기 눌러보세요. 사인 0도 누르면 나와요. 그럼 0이니까 이 값은 얼마예요? 0이 되겠죠. 5가 아닙니다. 0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아닌 거죠. 이 둘 중에 이제 하나가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3분의 파이네요. 3분의 파이네요. 3분의 파이는 뭐예요? 60도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인에다가 60도를 한 값은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하면 얘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이니까 요거하고 역분시켜버리면 5가 되죠. 근데 5 루트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답이 아닌 거죠. 그렇게 찾는 겁니다. 자, 요거는 60도 맞습니까? 60도인데요. 코사인 60도죠. 즉, 요 앞에가 코사인이니까 코사인의 60도는 얼마일까요? 요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10하고 약분시켜버리면 5가 되겠죠. 답은 뭐가 되죠?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정형파 교류에 대한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묻는 쉬운 쪽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가 되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는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이 파형은 요것 중에 어떤 거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요 값이 4개 중에 하나가 이 파형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림과 같은 파형의 순시값을 한번 찾아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찾아봐라. 찾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지금 최대값은 50이죠. 요걸 보면 최대값은 항상 얼마야? 50입니다. 최대값이 50을 넘어가는 것은 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보자마자 절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대값이 얼마니까? 70.7이죠.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70.7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요거는 파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요만큼 먼저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서 요까지에 대한 초기 위상이 플러스 세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위상이 앞서고 있다. 얘는 90도보다 크죠.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를 0도로 보면 요 최대값이 있는 지점이 90도 아니에요. 2분의 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보다 큰 게 사인보다 2분의 파이보다 큰 게 더해지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얘네들은 이 각도가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사인보다 이만큼 크다 얘기하고 있고 하나는 뭐야? 코사인보다 이만큼 크다 얘기하고 있죠. 사인보다 이만큼 큰 게 맞을까? 코사인보다 이만큼 큰 게 맞을까? 이걸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그 각도를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90도가 되는 지점까지를 얘기하거든요. 거기가 얼마죠? 6분의 4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지점이에요. 거기까지가 6분의 4파예요. 0이 있을 때부터 여기까지.
근데 실제적으로는 요것이 요렇게 돌아와서 요렇게 오면 요게 뭐예요? 요까지. 요까지가 파이가 되죠. 요까지가 얼마예요? 요까지가. 그까지를 보면은 여기서 보세요. 요게는 2분의 파이, 이거는 파이인데 2분의 2파이, 여기는 얼마예요?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죠. 여기는 얼마죠? 이렇게 한 주기 돌아왔으니까 여기는 2분의 4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2파이가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파이인데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뭐 이렇게 둘까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 하나가 90도인 지점이 요렇게 되는 지점, 요 지점이 90도인 지점이니까요. 그게 몇 개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3파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죠? 4분의 6파이잖아요. 그러면 요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세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파이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빼주면 되죠. 마이너스 4분의 6분의 4파이를 해주면 되죠. 6분의 4파이. 그렇죠? 네, 6분의 4파이를 해주면 되죠. 요걸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얼마일까요? 6분의가 되겠죠? 여기 3을 곱해주니까 통분을 시켜야 되잖아요. 분자 분모에다 각각 3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6이 되고 여기는 9가 되겠죠? 그래서 9에서 4를 빼니까 6분의 5파이가 되죠. 즉 사인보다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가 사인보다 앞서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코사인이라고 하는 이 값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코사인은 항상 사인보다 90도 앞서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을 사인 세타로 표현하면 코사인을 사인 세타로 표시한 거예요. 이 4분의 식을 그대로 사인 세타로 표시하면은 어떻게 돼요? 오메가 t에 플러스 6분의 5파이에 2분의 파이 앞서는 거잖아요. 이러한 형태가 될 거 아니에요.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보다 2분의 파이 앞서니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90도보다 크냐 작냐를 판단해보면 사인으로 바꿨을 때 90도보다 크냐 작냐를 판단해보면 당연히 얘가 답이 되라는 건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얘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연파 교류를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게 정연파 교류구나. 그리고 정연파 교류를 표현해보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사인파 교류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살펴보면 사인파 교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인파 교류, 요게 이제 정연파 교류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최대값이 100이다 라고 했을 때 평균값을 구하라. 그러면 사인파 교류에 대한 평균값의 식을 여러분들이 적분하면서 기억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정연파일 때 평균값은 어떻게 된다? V, A, B는 에버리지 값은 또는 요 값은 어떻게 되죠? 요거는 AV는 에버리지 AB, AV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 값은 어떻게 되죠? 파이분의 방금 보니까 2배 최대값이었다. 이거는 전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IA는 파이분의 2배 IM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전류이든 전압이든 간에. 자, 이러한 평균값을 기억을 하고 있고 적분을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적분하려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평균값을 물어봤죠. 최대값이 10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파이분의 2배 100이다. 이렇게 넣고 바로 계산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는 얼마예요? 63.7V다. 뭐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겠죠. 정리가 되겠죠. 이거를 괜히 나는 이제 수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100에 사인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 있어요. 꼭 VM이니까 최대값이 100이니까 사인에 세타에 해가지고 인테그랄 제로에서 파이까지 여기 파이분의 1에 d세타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뭐 꼭 구해도 돼요. 뭐 그게 해도 되는데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순식값으로 표현을 하고 세타를 구해서 얘가 63.7이 나와도 돼요. 이건 뭐 자유니까요. 그런데 이제 요것도 계산기를 이용하면 또 돼요. 계산기 적분식.
요걸 이용하면 충분히 또 이러한 것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제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정연파의 평균값이 191이래요.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죠. 평균값이 191일 때 최대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게 191이라는 얘기죠. 파이분의 2배 VM을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VM을 구하면 돼요. 그럼 VM이 300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거를 계산 못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건데 계산을 못하는 분이 간혹가다 나오거든요. 어려운 건 다 이해했는데 여기서 막힌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항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항을 하시면 돼요. 이항을 할 때는 요 파이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나누기 되어 있는 파이니까 넘어가면 곱하기 파이가 되는 거죠. 요걸 이렇게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191 파이는 200 VM이 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VM을 구하면 요 2를 또 넘겨야 되겠죠. 곱하기 되어 있는 2를 넘어가면 나누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191 파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뭐가 되는 거죠? VM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요게. 그게 300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파이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3.14죠. 180이 들어가느냐 3.14가 들어가느냐 나는 그걸 구분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180이냐 3.14냐를 구분 못하는 경우는 각이냐 원주율이냐 이걸 구분하면 돼요. 각도일 때는 당연히 180이지만 원주율일 때는 얼마야? 3.14죠. 그러니까 각도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는 그냥 파이가 아니고요.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탄젠트 파이 이렇게 돼야지 각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것도 뭐가 돼요? 3.14죠. 각도가 아니잖아요. 사인 파이 뭐 이렇게 돼야지 이제 각도인데 얘는 각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각도의 개념이냐? 각도의 개념이 아니냐. 뭐 이러한 것을 기억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180을 넣을 것이냐 3.14를 넣을 것이냐 이걸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평균값에 대한 의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값은 파형마다 다 다르죠. 정연파일 때, 정연반파일 때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처럼 파형마다 다르다. 요건 이제 구형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가는 사각파를 얘기하거든요. 사각구. 그래서 사각파일 때. 지금 요건 정연파이죠. 요렇게 생긴 건 삼각파이죠. 요렇게 생긴 것은 정연반파입니다. 반주기밖에 없으니까요. 그럴 때에 대해서 평균값을 표시하는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지금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요렇게 되어지는 건 여러분들이 살펴봤죠. 얘가 뭐야? 정연파. 그리고 면적이 반이 줄었잖아요. 정연파에 비해서 정연반파가 되면 면적이 반이 줄어드니까 얘가 어떻게 되죠? 면적이 반이 줄었어요. 여기에 곱하기 얼마죠? 2분의 1을 해준 거죠. 그게 요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얘는 사각파거든요. 사각파는 말이죠. 역시 적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요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 자체가 뭐예요?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잖아요. VM. 그러니까 얘는 그냥 VM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얼마를 해줘요? 2분의 1을 해주면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요게 나오는데요. 이건 뭐죠? 사각형에서 면적을 구하려면 삼각형의 면적이 될 거 아니에요. 삼각형의 면적이 되려면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가 돼야 되죠.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어차피 삼각파는 사각파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면적을 봤을 때. 단순하게 면적 비교예요.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 여기서 2분의 1, 여기서 2분의 1 곱하면 각각에 대한 평균값이 이렇게 구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값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한 평균값에 대한 정의도 아셔야 돼요. 한 주기, 즉 t분의 1의 인테그랄 0에서 주기까지. 자, vt가 있다면 이것을 dt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VA라고 하는 평균값이죠. 이러한 정의를 기억하고
정의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식을 기억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렵진 않죠? 어려워요? 아니죠? 자, 그게 평균값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실효값의 정의, 이게 루트 민스키합니다. RMS에 대한 값, 요게 정의를 기억하시고, 즉 그래서 얘는 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난다는 얘기요? t분의 1의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i가 있다면 제곱을 해서 dt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걸 루트를 씌워주는 것이 정의다. 이 실효값에 대한 정의다. 그래서 정연파를 계산해 보니까 방금 전에 봤잖아요. 정연파를 계산해 보니까 요거를 봤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정연파니까요. 정연파를 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정연 반파는 면적이니까 2분의 1이 줄었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면적이니까 2분의 1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이제 제곱을 해버렸기 때문에 2분의 1이라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얼마가 주냐면 루트 2분의 1이 돼요. 제곱을 해버리니까.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 그래서 얘가 2분의 최대값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요게 구형파죠? 요 구형파입니다. 구형파는 이거는 평균값이나 실효값이나 이게 전부 다 직류니까 그대로 VM이 그대로 있어요. VM이. 구형파는 그 값이 항상 일정해요. 구형파는 어떻게 된다? 사각파니까 얘는 뭐에 해당된다? 그 자체가 직류에 해당되니까 걔네들은 어차피 또 동일한 값으로서 최대값 그 자체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삼각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얘도 기억하니까 요 루트 3분의 1배 된다라고 하는 이 삼각파. 루트 3분의 1배요. 요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하나 기억해 주세요. 삼각파니까 루트 3이다. 뭐 3. 삼각파다. 뭐 요렇게 기억하든지. 또 톱니파도 같아요. 톱니파. 동일하게 같은 형태로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연파 교류에 대한 실효값을 계산하는 식을 물을 때 답변을 할 수가 있죠. 실효값에 대한 정의는 RMS다. 루트 민 스퀘어다. 그래서 스퀘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루트 민 스퀘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답을 딱 먼저 고를 때 이거 찍으려고 할 텐데 0에서 t고 요거는 뭐예요? 1로 놓으면 2분의 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적분 주기가 틀렸어요. 그래서 안 맞아요. 한 주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안 맞고. 자, 그러면 얘는 제곱인데 루트가 빠져 있으니까 안 될 거고, 얘 두 개는, 이거 보세요. 이게 루트 씌워준 거하고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제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 두 개가 답의 후보가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제곱이 아니니까 답이 아닐 거고, 얘는 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죠. 루트, 민, 스퀘어, RMS다. 실효값이라고 하는 건 효과를 나타내는 값이니까 RMS니까 그 값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정의를 기억을 해달라. 그리고 그 정의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표를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 파형에 대한 실효값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값을 물어봤어요? 실효값이죠. 그럼 이거에 대한 실효값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렇게 생긴 파를 우리는 무슨 파라고 그랬죠? 이렇게 생긴 파를 톱니파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도 톱니파나 또는 뭐죠? 삼각파가 같은 거라고 그랬죠. 이거를 만약에 식을 세운다면 이렇게 세우면 돼요.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잖아요. 요거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2분의 100이죠. 그래서 요거 식은 얼마예요? 2분의 100, 50이죠. 시간에 따라 그 값이 변하니까 t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적분한다 그러면 실효값을 구하라 그런다면 한 주기가 2초가 되죠. 다 양의 값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니까 한 주기를 적분하면 되는데요. 주기분의 1이죠. 인테그랄 0에서 주기까지죠.
자, 50t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을 해줘야죠. 실효값이니까. 그리고 dt를 해줘야죠. 그리고 이 값이 어떻게 돼야 되죠? 루트 미인스퀘어거든요. 이렇게 루트를 해줘야 얘가 바로 뭐가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실효값의 정의에 의한 실효값이 되죠. 그래서 이걸 적분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가 나오냐면 57.7이 나와요. 57.7이 나오는 이거는 우리 그 계산기 사용법에 나와 있는 적분 계산기 사용. 요걸 사용하면 바로 되죠. 그러면 이제 괜찮아요. 그러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기억한 게 있잖아요. 삼각파. 삼각파 실효값은 어떻게 되죠? 기억했나요? 방금 전에? 실효값 얘가 전류니까 i는 어떻게 해요? 최대값을 뭐로 나눠주죠? 루트 3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 결과를 기억했으면 최대값이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요 값이 지금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여기가 최대죠. 그래서 요 최대값이 있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가서 100인 거예요. 거기 루트 3으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얼마죠? 57.7이라고 하는 이러한 값을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효값, 평균값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정연파 교류에 대한 어떤 수를 곱하면 실효값을 얻을 수가 있느냐? 평균값에다가. 키포인트는 어디에다가? 평균값에다가. 자, 정연파 교류의 평균값이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어떤 수를 곱하면 실효값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식만 세울 수 있으면 답이 돼요. 정연파 교류에 대한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VA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외웠으니까요. 적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2VM인 거죠. 파이를 나눈 거죠. 여기가 있어요. 이 VM에다가 얘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실효값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실효값은 얼마예요? 루트 2분의 VM인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수를 곱해야 얘가 된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파이분의 2VM에다가 어떤 거를 곱할 때 A라고 하는 걸 곱할 때 얘가 얼마가 돼요? 루트 2분의 VM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A가 얼마인지 몰라요. 어떤 수. 이 어떤 수를 계산하면 돼요? 보통 이제 어떤 수를 A라고 하기도 하고 뭐 X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런데 그거를 계산하게 되면 간단해요. VM은 서로 어떻게 하죠?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항시켜주면 되죠. 얘 이항하면 여기가 파이가 될 거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이항하면 나누기 2가 되겠죠.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는 얼마가 될까요? 2루트 2분의 파이배가 되겠죠. 결국 이 식은 얼마예요? 2루트 2분의 파이배를 해주면 이 평균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죠? 실효값이 된다는 얘기죠. 2루트 2분의 파이 이게 답이죠.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알고 접근을 하면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평균값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거는 이제 특정한 파형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파형을 갖다 우리는 제형파라고 합니다. 제형파의 경우에는요, 정의에 따라서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평균값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평균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은 어차피 면적이잖아요. 평균값은 얼마예요? 면적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면 돼요. 효과는 실효값이에요. 평균값은 면적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면적을 생각하면 돼요. 그럼 원래 이렇게 생긴 파형의 전체적인 면적은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겠죠. 전체적인 면적.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요쪽으로 이동하면요. 똑같은 거죠. 이동하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면적을 실제적으로 구하게 되면 이렇게밖에 안 구해지죠. 얘가 이 파형에 대한 면적이 되겠잖아요. 왜 그러죠?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이동시켰으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요 3분의 1이 없어진 거죠. 3분의 1이 날아가고 요거는 얼마가 되죠? 3분의 2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2에 해당하는 값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적분을 안 해도 우리는 3분의 2가 면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적분을 해도 풀이처럼 적분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적분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제를 읽어보면 처음 10초간은 10A의 전류를 흘렸어요. 그리고 다음 20초간이라고 했죠. 그때 20A 전류를 흘렸어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10초간은 10A고요. 다음 20초간은 20A죠. 이런 파형이 되겠죠. 파형이 이래요. 이거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라 그러면 간단해요. 면적 구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파형이 있다면 이거에 대한 실효값은 얼마인가? 이것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얘는 10이죠.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죠. 얘는 20이죠. 이거를 정의에다 넣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제형파의 경우에는 정의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적분은 한 주기가 여기가 되겠죠. 30초가 한 주기가 되니까 적분은 주기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3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 요거 적분하는데 0에서부터 10초까지가 10이죠. 0에서부터 10초까지가 10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실효값이니까 루트 민 스퀘어니까 RMS예요. 그러니까 루트가 들어가니까 제곱을 해줘야 돼요. 스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제곱, 그 다음에 20제곱인데 20제곱은 10초부터 30초 사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식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요렇게 뭐 정적분 하실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바로 계산기 누르세요. 계산기를 바로 사용하면 얘는 얼마 나오죠? 17.3이 나와요. 요거는 그렇게 하세요. 그게 빨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얘를 적분할 생각을 하지 말고 식을 세우는 연습과 이 식을 세우는 연습과 그 다음 어떻게 해주면 되죠? 그렇죠. 이 식을 계산기를 누르는 연습, 요게 중요하겠죠. 계산기를 누르는 연습, 이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은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정리되나요? 이 문제는 정연 반파인데 정연 반파보다 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있는 게 아니라 요만큼의 면적이 없어져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에 평균값 구하래요. 실효값 구하는 거하고 평균값 구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면적이죠. 이럴 경우는 쉽게 가요. 쉽게. 어떻게 쉽게 가냐면 실제로 정현 반파일 때는 어떻게 되죠? 정현 반파일 때는 얘가 무슨 값이에요? 평균값이잖아요. 파이분의 VM이죠. 이거잖아요. 그래서 3.14분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100이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값이 얼마 나오나 한번 보세요. 100을 파이로 나눠보세요. 얼마 나오나. 31. 얼마 나오죠? 32도 안 나오죠? 31.8 나오나요? 대략 그런 정도 나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요만큼 면적이 날라갔는데 얘가 31.8보다 크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요게 다 차있을 때가 31.8인데 면적이. 그런데 요게 날라갔으면 31.8보다는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얘가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평균값일 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것에 대한 실효값을 구하라. 이러면 달라져요. 그때는 계산기를 눌러줘야 돼요. 한 주기에 대한 적분이니까 2파이분의 1이죠. 2파이분의 1이고 적분해야 되는 것은 0이 아니라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를 적분해야 되겠죠. 자, 100 사인 세타 디세타죠. 100의 사인의 세타, 요거에 뭐예요? 제곱이 되겠죠. 디세타. 이러면 실효값이 돼요. 근데 여기다가 다시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루트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V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야지 실효값이 나와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기 그대로 눌러주면 돼요. 세타 대신에 x 넣고 요거는 뭐 d세타 대신에 dx죠. 그렇게 놓고 계산기 그대로 똑같이 눌러주면 실효값도 여러분들은 계산기 사용. 그래서 적분을 계산기를 이용해라. 요거 계산기 사용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적분을 계산기를 해라. 그러면 바로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예의 문제가 바로 그 밑에 하나 더 있어요. 그 밑에 한번 더 볼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얘는 정연파도 아니고요. 사인 뭐 반파도 아니고 뭐 이상한 파죠. 자, 요렇게 생긴 일정치 않은 이런 파형에 대해서 요 파형의 식이 있어요. 요 파형. 요렇게 생긴 파형의 식을 보니까 요렇대요. 파형의 식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 파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평균값을 구하래요. 면적 구하기도 힘들죠. 이런 경우는 특별한 파형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식을 세워야죠. 한 주기가 0.04거든요. 한 주기잖아요. 인테그랄 0에서 0.02까지 적분해야 되겠죠. 파형이 있는 구간까지만 해야 되겠죠. 요 파형의 식이 얼마라고요? 주어져 있죠. 5 곱하기 10의 4승. 자, 여러분들 계산기로는 x 마이너스 0.02의 제곱의 d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계산기 식이에요. 이거 그냥 계산기 눌러주면요. 바로 3.33 나와요. 계산기 눌러주면. 그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요거가 3.33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산기 사용 가능하겠습니까? 자,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무슨 문제죠? 지금 보니까 얘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파형이죠. 그런데 문제는 뭘 물어보고 있죠? 실효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하지는 않고 50과 40인 거죠. 한 주기는 얼마죠? 32 한 주기가 되죠. 이걸 갖다가 식을 세우고 우리는 적분을 해주면 돼요. 루트 미인 스퀘어, RMS 값. 따라서 적분을 해주면 한 주기가 얼마예요? 30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적분해야 되는 게 인테그랄 0에서 10까지. 그것은 50의 값인데 제곱의 dt. 다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40이죠. 10에서 30까지가 되겠죠. 10에서 30까지. 10에서 30까지.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40의 제곱의 dt. 이걸 해주는 거예요. 제곱해서 적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값을 어떻게 해줘요? 전체적으로 루트 씌워줘야 되겠죠. 자, 요게 이제 그림과 같은 전류에 뭐 이렇게 있으니까 전류 값이 되겠죠. 요걸 계산기 누르면 되는 거예요. 계산기. 계산기 사용하면 답 얼마 나오는지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계산기만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계산기를 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식을 세우는 연습이 중요한 거지 계산기를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식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또 제형파에 대한 실효값 구하래요. 실효값. 이거에 대한 실효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얘도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기울기가 얼마죠? 1이고 밑변이 높이가 10이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기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10t거든요. 요거는 얼마죠? 그냥 10이거든요. 일정한 직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10이 되고 요거는 10t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실효값 구하라. 한 주기 3분의 1인 거죠. 그리고 적분해줘야 돼요. 0에서 1까지가 10의 t에 요거를 어떻게 해요? 제곱의 dt가 되겠죠. 다음 1에서 2까지가 어떻게 되죠? 1에서 2까지가 그냥 10인 거죠. 제곱의 dt인 거죠. 따라서 요걸 요렇게 해서 얘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루트를 씌워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전압의 실효값이 됩니다. 요거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6.67 나와요. 계산기를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는 계산기를 쓸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계산기를 쓰지 못하면 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접근하라 이러면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기는 그게 다 되니까 그걸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실효값이나 평균값 이런 적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이 문제는 이제 파형률과 파고율에 대한 정의를 알고 풀어야 되는 문제죠. 파형률과 파고율에 대한 정의.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거를 기억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파형률에 대한 정의와 다음에 파고율에 대한 정의. 이거는 이제 보면 웨이브 팩터, 피크 팩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파가 얼마나 정연파스럽냐 뭐 이런 얘기하고 파가 얼마나 날카로우냐 뾰족하냐 뭐 그런 정도로 파형이 일그러졌는가의 정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의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파형률에 대한 정의는 평균값에 대해서 실효값의 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고율에 대한 정의는 실효값에 대해서 최대값의 비가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정연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연파 많이 이야기하죠. 정연파의 실효값은 얼마죠? 정연파 실효값. 이 루트 2분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균값은 어떻게 돼요? 파이 2분의 2배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최대값 약분돼서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해보면 얼마 나올까요? 정연파의 경우에는 2루트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즉 파형률이 얼마예요? 1.11이 되는 게 얘가 뭐예요? 정연파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파형은 전부 정연파교류입니다. 기본이 정연파니까요. 자, 그런데 파고율은 어떻게 되죠? 최대값이 VM이거든요. 실효값은 어떻게 되죠? 루트 2분의 VM이죠. 그러니까 VM 약분시켜버리면 파고율은 루트 2가 되죠. 즉 1.414 뭐 이렇게 나오죠. 얘도 뭐예요? 정연파죠. 우리는 정연파 파고율, 정연파 파형률 이것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말이죠. 따로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형파, 사각파인 경우죠. 이런 경우는 실효값과 평균값과 최대값이 다 VM으로 똑같기 때문에 파고율이 1인 파형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구형파가 1이라는 이야기는 곧 이 값이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죠. 구형파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웨이브가 지느냐, 어떻게 뾰족해지느냐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해보니까 정연파의 경우에는 얘가 어떻게 돼요? 1.11, 다음에 루트 2, 1.414 이렇게 나타나죠. 삼각파의 경우에는 계산해보면 1.15,
1.73, 정현 반파는 1.57, 2 이렇게 나타나요. 참고로 이 파고율은 말이죠. 파고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료값 계산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시료값. 시료값은 얘는 1분의 VM이죠. 구형파니까. 시료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VM이죠. 자, 얘는 루트 3분의 VM이죠.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VM이죠. 그러니까 파고율은 결국 VM 밑에 있는 거, VM 밑에 있는 거 요것이 바로 파고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 삼각파라든지 정현 반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형률과 파고율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파고율이 1.15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삼각파일 때가 파고율이 1.15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죠. 얘는 정현파하고 똑같아요. 정현 반파니까 정현파하고 똑같아요. 얘도 정현파죠.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정현파가 두 개가 있으면 얘네들은 절대 답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정현 반파죠. 정현 반파 얘네들은 1.11이었죠. 파형률이. 얘도 1.11이었죠. 정현 반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현 반파 1.57이잖아요. 다음에 삼각파는 어떻게 돼요? 1.15죠. 이런 것들은 데이터화돼서 머릿속에 넣고 있어도 되고요. 물론 계산을 해도 됩니다. 앞에 시료값의 정의, 평균값의 정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시료값과 평균값에 대한 파고율에 대한 파용률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도 있어야 하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 주세요. 또 그냥 정리해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보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죠? 그림과 같은 파형의 파 고율을 묻지요. 얘가 뭐예요? 기준이 되는 구형파죠. 구형파. 구형파는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교류에 대한 파형률이란 이렇게 묻죠. 정의입니다. 파형률의 정의, 파고율의 정의 이런 거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파고율이 1.414 루트 2가 되는 게 뭔가요? 루트 2가 되는 거 파고율. 그러면 얘는 뭐야? 정현파일 때가 그 파고율이 얼마였어요? 루트 2가 되고 있겠죠. 정현파일 때. 그래서 파고율이 이렇게 1.414가 루트 2가 되는 경우는 정현파일 때예요. 정현파일 때. 정현파나 전파 정류파나 똑같아요. 정류파, 반파 정류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전기 기기에서 배우는데 정류파나 아니면 지금처럼 정현파나 이거는 단지 파형이 위로 올라갔느냐 아니냐의 그 차이니까 크기적으로는 같으니까요.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관련되는 문제를 풀 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그대로 두고요. 자, 일단은 이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요 루트 2에 대한 개념 요거를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13번 문제입니다만은 페이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연파 교류를 복소수로 표현하면 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굉장히 간단하고요. 정연파 교류를 복소수로 표현하는 방법, 페이저에 대한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시료값이잖아요. 시료값. 그리고 요게 뭐죠? 위상이죠. 시료값과 위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정연파 교류의 페이저. 페이저 복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복소수. 이거에 대한 표현은 시료값의 각도로 하면 돼요. 각도가 얼마죠? 3분의 파이. 요게 페이저예요. 요거는 계산기로 누르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계산기로 눌러서 바로 답이 안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복소수에 대한 계산기 사용 역시 잘 살펴보시고 그걸 적용해 주시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만약에 수학적으로 본다면 100의 코사인의 3분의 파이 더하기 j 의 100의 사인의 3분의 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학적으로 보면 무슨 좌표라 그래요? 극좌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갖다 직교좌표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게 직교좌표니까
J가 붙죠?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요게 얼마죠? 3분의 파이 60도잖아요. 그러니까 60도,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50이 되죠. 얘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얘는 50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면은 얘가 복소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말이죠. 시료값의 각도라는 거예요. 시료값의 각도라는 거죠. 그렇게 표현되는 거고 그것이 극좌표 형식에서 직교좌표 형식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얘가 직교좌표 형식이다. 얘는 극좌표 형식이다. 뭐 그 정도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러한 값이 있다? 페이저로 표시하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시료값. 시료값, 자, 초기 위상.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시료값과 초기 위상으로 보면 100에 얼마다? 3분의 파이다. 60도다. 얘는 계산기 눌러주면 50에 j2의 86.6, 50 루트 3이다. 이렇게 극좌표와 직각좌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얘는 직각삼각형이 주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100이잖아요. 벡터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면 여기가 얼마야? 3분의 파이니까 당연히 100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100 코사인 3분의 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높이 성분이죠. 100 사인 3분의 파이 뭐 그렇게 해서 요 위에 있는 이런 값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값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일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삼각함수에 의해서 계산하는 건데 자, 계산기를 활용해라. 계산기를 사용해라. 그러면 요걸 이용하면 전기회로는 굉장히 쉽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기억 잘해야 돼요. 페이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하면 쉽게 간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 정연파를 이해를 쉽게 하면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크기가 이러한 두 개의 파형이 있어요. 둘 다 정연파죠. 이러한 정연파를 어떻게 했죠? 더해봐라. 그럼 더하라 그러면 사인에 더하기를 해야 되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인에 더하기를 하면 복잡하니까 사인에 더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페이저를 이용하는 거예요. 페이저. 즉 다시 말해서 요거 이 i월에 대한 페이저를 보는 거죠. 얘는 얼마죠? 초기 위상이 0도잖아요. 그러니까 30에 0도인 거죠. 자, 요거는 얼마예요? i2잖아요. 자, 시료값은 40이죠. 여기 시료값은 30이었고요. 이건 몇 도예요? 얘는 90도죠, 90도. 2분의 파이 90도죠. 자, 두 개를 더 하래요. 두 개를 더 하래요.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뭐예요? i1 벡터하고 i2 벡터의 더하기잖아요. 그러니까 30의 0도 더하기 40의 90도. 이렇게 계산기 누르면요. 그냥 얘 계산기 누르기만 하면 돼요. 누르면요. 얘가 답이 나와요. 바로 나와요. 얼마 나오죠? 50에 얘가 53.14 나오나요? 53.13? 그러니까 얘가 그냥 50 나올 거예요. 50. 각도가 53.13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냥 더하기 누르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식만 세우고 뭘 이용하는 거예요? 계산기. 계산기 그대로 사용하세요. 누르세요. 계산기 누르면 바로 나오죠. 뭐 좌표 변환 안 해도 돼요. 좌표 변환 안 해도 되고 그냥 계산기가 그대로 입력이 되니까 입력되는 방법 그대로 누르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굳이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예, 그래서 크기가 50이 나온다. 크기가 50이 나온다. 이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페이저를 이용하면 우리는 교류 회로를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페이저를 이용하면.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페이저. 페이저는 이것도 하나의 문제죠. 페이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여기서 이렇게 간 페이저. 이거는 벡터라는 얘기입니다. 벡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자, 이걸 한번 보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느 기준 벡터에 대해서 30도 앞선 200V, 즉 읽어보면 기준 벡터에 대해서 30도 앞선 200V, 기준 벡터에 대해서 90도 뒤진 200V 두 개가 있죠. 그때 두 전압의 차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러면 식만 세우면 돼요. 우리가 기사 수준이 난이도 높은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식만 세우고 계산기만 누르면 그게 기사 수준이니까 식만 누르면 돼요. 식만 잘 세우면 돼요. 그러면 요건 식을 세워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200V인데 30도 앞섰대요. 플러스 30이 되겠죠. 얘는요 200V인데요 90도 뒤졌대요. 마이너스 90이 되겠죠. 두 개를 갖다 어떻게 하라? 차를 구하라. 빼기. 그러니까 200V인데 30도 앞선 거 하고요. 빼기 200V인데 90도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거죠. 요거 그냥 계산기 누르면 돼요. 그냥 계산기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 나올까요? 한번 계산기 눌러보세요. 지금 눌러보는 것도 괜찮아요. 계산기 누르려면 반드시 무슨 모드로 넣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드를 2를 눌러서 컴플렉스 모드로 바꿔놓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 빼기 옆에 그 밑에 있는 그 마이너스 밑에 있는 각도 표시를 잘 활용해야겠죠. 그러니까 200의 각도 Shift 누르고 눌러야 돼요. 30의 마이너스 200의 각도의 마이너스 90을 딱 눌러주면 걔가 답이 나오는 거죠. 걔가 답이 나오는데 얼마냐면 346의 60도가 나와요. 이게 346의 각도가 60도가 나와요. 이거 이제 좌표 변환하면 되죠. Shift 2번 누르고 다음에 4번 눌러주면은 그리고 는을 눌러주면 바뀌죠. 이게 얼마 나오냐면 173 나와요. 그리고 플러스 j 의 300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면 되죠. 173은 루트 3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100으로 묶어내면 보기처럼 묶어내면 루트 3에다 더하기 j 의 3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려워하지 말고 쉽게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식을 세울 수 있는 거. 문제를 읽고 식을 세우고 계산기 한번 눌러주면 답이 이렇게 나오든지 저렇게 나오든지 둘 중 하나 나올 거거든요. 정리되죠? 계산기를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쉽게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페이저에 대한 이야기 이해하셨나요? 페이저에 대한 이야기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페이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문제 이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되는 두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나누기 하라 그러죠. 나누기. 이거는 그냥 계산기 누르면 돼요. 얘가 무슨 좌표 형식이에요? 극좌표 형식이죠. 극좌표 형식이지만은 이제 뭐 A 코사인 세타, A 사인 세타 형태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20의 3분의 파이, 이거는 5의 6분의 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의 3분의 파이, 요거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 딱 보면 이게 어려워서는 안 되거든요. 20의 각도가 딱 주어져 있거든요. 얘는 얼마예요? 5의 각도가 6분의 파이. 이게 딱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얘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계산기 누르면 요게 나온 거죠. 그러면 그게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요게 있는 게. 요게 4잖아요. 4. 4 있는 거는 요거죠. 그래서
요게 6분의 파이니까 요거는 3분의 파이고 요거는 6분의 파이니까 답은 뭐 요거죠. 요렇게 되어지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뭐 이런 거. 벡터를 이용하면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되죠? 자, 얘는 이제 그 문제가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V1 더하기 j 의 V2하고 i가 있어요. 근데 위상차가 3분의 파이만큼 i를 앞서게 하래요. i를 3분의 파이만큼 앞서게 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잘 보세요. 이 이야기를. 이거는 V에다가 허수가 있죠. J입니다. 허수가 J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식으로 표현해보면 전압이 실수하고 허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압을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요 벡터상으로 보면 요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부실수하고 허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전압이 존재하는데 그때 i가 이렇게 있어요. i가. 조건인데 i가 앞서야 되거든요. i를 앞서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분의 파이 조건대로 3분의 파이 앞서게 한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i를 기준으로 해서 3분의 파이 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i를 기준으로 해서 3분의 파이 뒤진다. 전압이 그렇게 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라. 그때 V1과 V2 값이 얼마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V1과 V2에 대한 관계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요 V1과 V2는 결국은 이런 직각삼각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3분의 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V1이잖아요. 여기가 V2잖아요. 그것에 V1과 V2는 몇 배 관계가 있겠느냐? 3분의 파이라면. 몇 배 관계가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돼요. 요건 V1과 V2는 탄젠트잖아요.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돼요? V1분의 V2인데요. 얘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 얼마예요? 3분의 파이 60도죠. 자, 탄젠트 60도가 얼마 나옵니까? 탄젠트 60도.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탄젠트 60도가 얼마 나옵니까? 지금 탄젠트 60도거든요. 3분의 파이니까요. 루트 3이에요. 루트 3. 얘가 루트 3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될까요? V2가 V1보다 루트 3배 크게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V1은 루트 3분의 1배 V2가 되는 거죠. V2보다 V1이 루트 3분의 1배 작다는 얘기죠. 지금 그 관계를 묻는 거예요. 어느 게 해당될까요? 어느 게 해당될까요? 그죠? 지금 보면은 V2하고 V1과 루트 3배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면은 요거죠. V2는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러한 관계죠. 자, 여기서 잠깐.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거든요. 그죠? 일단 크기만을 보면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건 우리는 알 수가 있었거든요. 크기만 보면. 근데 전류가 앞서요. 전류가 앞서요. 그러면 전압이 뒤지려면 여기 플러스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돼야 되죠. 지금 여기는 플러스로 돼 있지만은 얘가 마이너스로 가야 이게 밑으로 내려오겠죠. 즉 요게 마이너스 값이 돼야지 밑으로 가겠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림만 봐도 요게 플러스일 때는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 요게 플러스잖아요. 이거 위로 올라간 그림이죠. 얘는 위로 올라간 그림이잖아요. 삼각형만 보면 이렇게 놓고 보면 위로 올라간 그림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죠.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각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수학적인 개념, 이 개념이 좀 필요한 문제고 계산기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문제라면 지금처럼 이와 같이 계산기 사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계산기를 이용해서 솔루션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어렵고 그 외에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리가 되죠?